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자, 조금 기분 좋은 소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우리를 열받게 하는 사람 중에 요 놈이 있죠. 최상목. 저거 우째 뽑고 아우 저 열받아서 예, 이 최상목의 운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빠르면 일주일 뒤, 늦어도 2주 뒤가 되면 최상목의 운명도 끝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고요? 최상목이 마은혁 재판관, 헌법재판관 후보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죠. 바로 그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 행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할 날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위헌이라고 판결이 나는 그 순간 최상목의 운명도 끝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헌의 불법적인 일을 했죠. 위헌, 불법, 네, 직무상 불법 행위를 했다면 그게 바로 탄핵 사유입니다. 안 그래도 계속해서 내란 세력들을 옹호하는 짓을 하고 내란 특검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최상목이 심지어 윤석열이 관저에서 버티고 있을 때 헌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가는데 그것을 저항하게끔 저항을 많이 쳐다봤잖아. 불법을 지켜봤어요. 그거 그러지 마세요. 그 영장에 동의하셔야 됩니다. 영장 집행에 저항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해야 될 놈이 그걸 많이 쳐다만 봤죠. 이미 거기서도 탄핵 사유가 쌓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이제 확실한 탄핵 사유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것도 뭐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 최상목은 날아가는 겁니다. 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즉 최상목의 운명이 며칠 남지 않은 겁니다. 잘 됐다 이 새끼.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또 헌법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열린 재판은 최상목이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입니다. 원래 대한민국은요, 국회에서 선출한 3명의 재판관에 대해서 대통령은 가타부타 말하지 않고 그냥 임명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 임명하라고 돼 있어. 그런데 어느 대통령이 국회가 임명한 헌법재판관을 임명 못하겠다고 버틴단 말이에요. 역대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는 뭐야? 대통령도 아니야. 권한대행이잖아. 권한대행이라는 새끼가 헌법재판관을 골라서 임명을 해? 미친 새끼지. 역대 대통령 아무도 한 짓이 않았는데 지 혼자 하고 있어. 뭐 이런 개새끼가 다 있어. 누가 봐도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 혼자 아니래. 국힘당이랑 이 새끼랑 둘이 짰지. 왜 이런 짓을 했겠어요? 윤석열의 탄핵 심판에 불리하니까. 마은혁 재판관이 가 있으면 윤석열 볼 거 없이 날라가. 볼 것도 없어. 나머지도 마찬가지. 검사 탄핵 줄줄이 올라와 있죠. 그 사건도 마은혁 재판관이 있으면 다 인용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다 날라가요, 모가지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막은 거야, 이 새끼가.
아, 진짜 이거 야비하고 나쁜 놈인 거죠. 정말 못돼 쳐먹은 놈인 겁니다. 이 새끼가 나쁜 새끼야. 그러니까 이 새끼를 빨리 날려야 돼.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한 거야 이게. 그런데 마침내 날릴 수 있는 날이 왔어. 명시적으로 임마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땅땅땅 결론이 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열린 바로 이 권한쟁의 심판 사건이 바로 그 날입니다. 이게 지난 1월 초에 우건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좀 빨리 열렸죠. 그리고 오늘 바로 변론이 열렸고 오늘 열린 변론은 곧바로 종결됐습니다. 오늘 제가 알기로는 그 변론이 한 2시간 정도 진행됐는데 2시간 정도 진행되다가 곧바로 여기까지만 변론하겠습니다. 스톱! 자, 오늘로 변론 마칩니다. 그래 버렸어. 헌재에서 이렇게 공개 변론할 때 특히 이렇게 권한쟁의 심판같이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변론을 좀 오래 합니다. 오후 2시에 시작을 하지만 대체로 보면은 5시, 6시까지 서너 시간은 충분히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론 날짜를 하루나 이틀 더 잡을 때도 있어. 특히 이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경우는 대통령하고 국회하고 권한쟁의 심판이잖아요. 그럼 이러면은 대체로 보면은 이 변론기를 한 2-3번 정도 잡는 게 통상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게 했다? 딱 2시간 해보고 난 다음에 더 변론 더 할 필요도 없을 것 같네요.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관 문영배 재판관이 뭐라 얘기했느냐? 더 변론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더 변론은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선고 날짜는 추후 통보 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2시간 만에 변론이 종결돼 버렸다고. 사실 좀 더 진행이 돼야 정상인데 좀 특이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짧게 끝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만 국회와 대통령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2-3번 정도 변론을 여는데 아예 그냥 필요 없다. 그냥 끝내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이 헌법재판, 오늘 이 변론의 핵심 쟁점은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할 때 한 사람은 여당, 한 사람은 야당, 한 사람은 여야 합의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기존의 헌법적 관행이다라고 최상목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헌법적 관행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임명 안 한 거다라고 떠버려요. 처음에 최상목이는 뭐라고 헛소리를 하느냐 하면 국회에서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 안 할 수도 있지. 임명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이런 개소리를 시전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누가 봐도 위헌이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헌법에 국회가 선출한 3명을 임명하라고 딱 규정이 돼 있어요.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없어요. 따라서 그냥 임명해야 돼. 그런데 최상목이는 지가 거부할 수 있다는 식으로 바닥바닥 우겼어.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게 너무나도 명백한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가 전략을 살짝 바꿉니다. 뭐라고? 합의가 안 됐기 때문이다. 한 명은 여당, 한 명은 야당, 한 명은 여야 합의인데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합의 없으니까 내가 임명 안 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야 합의가 헌법적 관행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묻습니다. 그런 관행이 있었다라는 거 어떻게 입증하실 겁니까? 그런 관행이 있었나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설명을 못해. 계속해서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라고만 할 뿐, 아니 그런 관행이 있었으면 어떤 재판관이 이렇게 여야 합의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번 여야 합의로 임명이 돼 왔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은 여야 합의였어요. 라고 찝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게 쭉 이어왔고 단 한 번도 합의를 어긴 적은 없습니다. 라고 해야지. 그래야지 헌법적 관행이 되는 겁니다. 헌법에 정해지진 않았으나 헌법적 관행이 되면은 뭐 그냥 대충 효력이 있는 걸로 그냥 봐주기도 합니다. 아무튼 헌법적 관행이 있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헌법적 관행이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 관행을 지켜야 된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리고 그 관행을 지키라고 그것도 대통령도 아니 대통령 권한 다행 따위가 국회에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데 뭐 그것까지 따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 그래 헌법적 관행이 있었느냐. 한 명은 여당, 한 명은 야당, 한 명은 여야 합의 이렇게 진행되는 헌법적 관행이 과연 있었느냐. 그거를 제대로 설명을 못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런 관행이 있던 때도 있었고 없던 때도 있었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표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나 여당과 야당 1당과 2당이 그 누구도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150석이 과반인데 140대 135 이렇게 돼 있는 경우 그러면은 각각 한 명씩 후보를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여야 합의로 하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럴 때에만 그런 관행이 있었던 거예요. 원내 제1당 혹은 여당이 160석 이상 혹은 야당이 160석 이상 월등히 앞서는 의석을 가진 경우에는 그냥 여당이 두 명을 다 임명을 하고 야당은 한 명만 임명할 수 있는 그런 때도 많았어요. 지금 윤석열 지금 대리인하고 있는 조 무슨 대지? 조 무슨 대냐? 하여튼 그 재판관 그 양반도 조용대죠. 예, 조용대 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쪽에서 임명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 딱 한 명뿐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조윤형 재판관 이 사람도 딱 한 명이었어. 여야 합의 없었을 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최상목 측에서 여야 합의의 관행이 있었다는 말을 설명을 못하는 거지. 아무튼 그걸 설명을 못하니까 결국에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했느냐? 네, 여기까지 변론 종결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야. 예, 조대현. 예, 조대현. 네, 맞습니다. 조용대인가요? 조대현이야, 조용대야. 조대현도 있고요, 조용대도 있어요. 조대현도 있고요, 조용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민주당 쪽에서 한 사람 다 맞아요. 조희대는 지금 대법원장이고요. 아무튼 헌법적 관행이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없는 헌법적 관행이 있다라고 바득바득 우겼으니 그게 뭐 제대로 입증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상목 측 변호사 쪽에서 제대로 답을 못합니다. 결국에 그래서 오늘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이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이 재판 변론 과정 혹시 지켜보신 분 계세요? 인터넷 중계를 했었는데 혹시 지켜보신 분 계십니까? 최상목이가 자기 쪽의 대리인으로 선정한 이 변호사 얼굴 혹시 낯이 익지 않던가요? 네. 어디서 낯이 좀 익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임성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최상병 사건 때 이 해병대 사단장이 임성근이죠. 그 사람하고 동명이인이에요.
임성근 변호사라고 또 있습니다. 이 임성근 변호사는 왜 유명한 사람이냐? 여러분 혹시 사법농단 사건 기억하십니까?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탄핵 소추가 된 유일한 판사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행히 판사의 임기가 끝나면서 탄핵을 피합니다. 이미 임기가 끝나서 물러났으니 탄핵 심판을 굳이 계속 이어갈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각하에서 끝나버렸어.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탄핵을 피했죠. 하지만 이 사람은 사법농단 사건 때문에 탄핵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사법농단에 연루가 되었느냐? 여러분 혹시 그 기억하십니까? 강제동원 사건, 강제동원 피해자, 피해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사건, 일본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사건, 이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도록 조작을 했다. 원고 패소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왠지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 사법농단 사건에 등장을 하죠. 특히 대법원이 상고법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박근혜 쪽과 이 사건을 바꿔먹게 했다. 그런 의혹도 제기됩니다. 그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임성근 변호사예요. 당시 임성근 판사. 이 새끼가 이번에 최상목의 대리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꽉 그렇고 그런 놈들끼리 같이 해먹는 거지. 이 사람이 현재 소속되어 있는 로펌은 법무법인 해광이라는 데입니다. 법무법인 해광? 얘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얘는 또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더라? 여러분 우리 이화영 부지사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화영 부지사 사건에서 검찰하고 이화영 부지사 사이에서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했던, 그래서 검찰이 원하는 답변을 하도록 유도했던 여러 변호사가 있습니다만 그중 하나가 어딥니까? 법무법인 해광 소속의 변호사였다.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놈이다, 그죠? 참.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적폐는 적폐끼리 모인다고. 끼리끼리 모이는 거야. 그러니 검사들도 끼리끼리 모이는 거고 윤석열 같은 놈도 꼭 그런 새끼들끼리 모이는 거야. 대대로 대를 이어가면서 기득권을 주거니 받거니 해왔던 그런 자들끼리 모이는 거야. 그들이 법조계의 귀족층을 형성하고 있고, 그들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의 우리나라 법조계가 판결도 이상하고 기소도 이상하고 그런 겁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도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끼리끼리 여기서도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최상목 같은 최상목이 또 그럴싸한 얘기도 아니잖아. 아니 국회에서 이미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권한 대행 따위가 지 마음대로 선별하고 말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오늘 이 변론에서 또 하나 제기됐던 게 뭐냐면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 최상목이 네 말 맞다나 한 명은 여당, 한 명은 야당, 한 명은 여야 합의라 치자. 그러면은 최상목이 네 말은 임명을 보류한 마은혁 재판관이 여야 합의 몫이다 이 말이지. 그런데 어디를 봐서 여야 합의 몫을 마은혁이라고 지목을 했니? 아니 관행이 있었다 치더라도 하필 마은혁 그 자리가 여야 합의 몫이다. 어떻게 그렇게 네가 단정을 지었니? 그렇죠? 그걸 알 수도 없어.
정계선 판사와 마은혁, 뭐 조한창 이 세 사람인데 이 중에 누가 여야 합의목이고 누가 민주당 몫이고 누가 국힘당 몫인지 뚜렷하지가 않아. 그냥 민주당은 정계선, 마은혁 두 사람을 했어. 근데 왜 하필 마은혁을 꼭 집어서 얘는 합의가 있어야 돼라고 했던 거야? 무슨 근거로 얘기를 했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상목이가 아무런 답을 못해요. 뭐 관행이 어쩌고 그 얘기만 반복하다가 재판이 끝난 겁니다. 솔직히 뻔하. 근데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지. 윤석열이가 어제 헌법재판소 와가지고 개소리 하는 거나 지금 최상목이가 하는 개소리나 솔직히 수준이 비슷해요. 택도 아닌 어거지지. 어디서 그런 어거지 쓰는 거를 서울대 나오면 이렇게 어거지 쓰는 것만 늘어나나 봐요. 국민들을 개, 돼지 취급하면서 이런 어거지를 써도 서울대 출신이 어거지 쓰는 어거지니까 국민들이 속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참. 네. 이래서 서울대를 없애야 된다는 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새 지금 없애야 되는 학교가 두 가지가 거론돼 있죠. 육사 없애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서울대 없애야 된다. 왜? 둘 다 내란 주범을 배출한 학교니까 없애야 된다라는 거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아이고. 제가 여기서 제가 그 법조 출입을 막 시작했을 무렵 들었던 비유를 하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까 합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님이세요.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해리포터 그 영화를 보더니 자기는 갑자기 웃음이 빵 터졌대. 해리포터 보고 웃음이 빵 터져요? 어디서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런 얘기 하느냐. 그 호그와트에서 이 마법사들이 이렇게 밥을 먹는 그런 장면이죠. 식당. 호그와트 식당, 학생 식당 얘기를 쫙 해. 근데 식당에 보면은 교수들이 앞쪽 자리를 쫙 차지하고 식사를 하면은 그 밑에 그 테이블이 긴 테이블이 쭉 있고 거기에 학생들이 쫙 앉아가지고 밥을 먹잖아요. 그 얘기를 탁 하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저거 완전히 호그와트가 딱 사법연수원 식당이랑 너무 닮았다. 맨 앞쪽에 헤드 테이블에 커다란 의자에 교수들이라든지 사법연수원장이라든지 사법연수원 교수나 그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 다 판사, 검사 그것도 고위직이거든. 그런 사람들이 쭉 앉아서 밥을 먹으면은 그 밑에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거기에 사법연수생들이 졸졸졸졸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거야. 그것도 너무나도 닮았고 사법연수생들끼리 급을 나눈다는 거야. 부모가 법조인이면 얘는 귀족인 거야. 그런데 부모가 귀족이 아니잖아. 부모가 법조인 아니잖아. 그럼 머글이래, 머글. 머글이라 그런다는 거지. 그래서 왜 그 부모가 마법사가 아니고 뭐 부모가 마법사가 아닌데 지가 마법사가 된 경우 머글 그러잖아요. 예. 머글이라고 한대잖아. 사법연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조계하고 마법사 세계하고 비슷하고 호그와트하고 사법연수원이 비슷하다. 뭐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그 변호사님한테 듣고 다른 변호사님한테 물어봤어. 아니 내가 아는 변호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 그랬더니 뭐랬는 줄 알아? 그 사람도 막 손뼉을 치면서 웃더니 맞네 그러더라고. 제가 그 얘기를 꽤 여러 분한테 했는데 듣는 변호사들마다 웃으면서 맞다고 라고 합니다. 네. 씁쓸하죠. 비참하죠. 여러분이나 나나 머글이야. 예. 에이, 참.
예,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서 세 번째 주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